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올해로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딱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또 광주광역시가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네, 전라도 천년 기념식인데요. 이 바로 기념식 전야제는 오늘 저녁 5시부터 전라 가명부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행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음악회나 토크 콘서트 같은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전라도 천년이 가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데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초대석 코너에서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네. 바로 전주 역사박물관이 선보이는 전라도 천년 특별전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로는 전라도에 살아서 좋은 점들 자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전라도 자랑입니다.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의 자랑을 꼽자면 네.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곳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슬로우시티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눈도 많이 오지도 않고 태풍 피해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가 참 좋은데 유진 씨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도 일단 전라도가 참 좋은 게요. 맛있잖아요. 정말 맛집들이 정말 많은 게 제가 생방송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향토 음식점도 많고요. 또 숨은 맛집도 참 많더라고요. 네, 생방송 뷰 보면서 전라도의 맛집 찾다 보면은 네. 한 해가 훌쩍 갑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라도의 자랑 궁금합니다. 경치가 좋은 곳도 좋고요. 그리고 숨은 역사를 지닌 곳이 있다. 또 좋습니다. 모두 소개해 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에서도 전라도의 자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전북의 맛을 찾아 나서는 우아한 한 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읍에서 개발한 대표 음식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 손님 내장산의 강렬한 단풍만큼 입맛을 강렬하게 사로잡을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와, 여러분 지금 귀리, 사과, 고기, 쌍화차까지 이 정읍의 자랑거리들이 화려한 한상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2004년 정읍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사람의 몸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효능으로 곡물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는 식재료입니다. 정읍 특산물의 대표 주자 한우와 귀리의 이유 있는 만남. 궁중에서 임금님이 즐기던 음식 떡갈비가 그 주인공입니다. 귀리 떡갈비인데요. 소고기는 이제 노인 양반들 영양에도 좋고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어우러져서 맛이 있어요. 떡갈비 위로 눈처럼 사르르 내려앉는 귀리 떡갈비 대령이요. 맛있는 떡갈비 냄새. 정읍을 대표하는 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단풍미락 3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음식 바로 떡갈비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떡갈비죠.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숨은 보물이 있어요. 바로 귀리.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한 귀리, 그리고 귀리를 품은 떡갈비. 맛과 건강 모두를 잡은 떡갈비 앞에 살찔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음미하는 것이 인지상정. 소고기, 돼지고기, 귀리까지 섞여 있으니까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그 육즙이 탕 하고 터지는데 마치 우리 그 위에다가 깨 뿌려놓은 것처럼 그 고소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귀리를 찾는 재미가 있어요. 단풍처럼 빨간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정읍의 사과. 이건 또 어떤 음식으로 탄생할까요?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연주할 두 번째 음식. 달콤 상큼한 사과와 돼지고기가 만났습니다. 고기를 구수한 된장 양념에 채웠다 구워내는 맥적은 불고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맥적은 고구려 때부터 먹던 돼지고기인데 여기 담은 된장으로 해서 양념해서 무쳐서 먹으면 냄새도 안 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단풍미락 두 번째 음식 사과 맥적이에요. 이 고기하고 사과하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와, 고기에서도 좀 고기 냄새가 아니라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사과즙을 갈아 넣어서 그런지 이 자체에서 그 사과에서 은은하게 그 배어져 나오는 달콤함이 고기의 풍미도 배가시키면서 달큰하면서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네. 사과는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요. 달콤한 사과와 짭조름한 고기, 알싸한 파채가 만나 단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과 맥적. 아, 나 너무 싱그러워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을 때 마치 제가 그 단풍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과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상큼함이 고기에 싹 배이면서 입가에 퍼졌을 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고기만 먹었을 때는 고기의 된장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굉장히 한국적인 맛인데 정말 사과 하나만 딱 얹으면 전혀 색다른 음식이 탄생을 해요. 찬바람 부는 계절, 정읍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즐거움, 쌍화차. 이 쌍화차에 삼겹살이 푹 빠졌습니다. 오, 진짜 삼합이 나타났다. 오, 근데 이 삼합이 지금 묵은지? 입안 가득 시원함을 선사할 묵은지와 쌉싸래한 맛의 더덕구이. 이렇게 만난 삼총사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쌍화차 삼합으로 탄생합니다. 단풍미락 세 번째, 더덕, 수육, 묵은지예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묵은지에다가는 뭘 싸 먹어도 맛있는데. 쌍화차의 그윽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식감은 덤. 여기에 마성의 매력, 묵은지를 곱게 감싼 뒤 더덕구이까지 한 입에. 고기가 마치 스테이크처럼 너무 부드러워. 처음 딱 먹었을 때 고기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쌍화차 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묵은지의 시원함이 딱 이 혀를 감싸주면서 마지막에 더덕의 쌉싸름함이, 이거는 정말 정읍에서만 맛볼 수 있다. 정읍의 맛을 제대로 담아낸 가을 음식 어벤져스 군단. 평범한 재료가 특별한 요리로 변신하는 이곳. 발길은 단풍길 사이에, 입맛은 단풍 미락 사이에 붙잡아두는 이곳. 어떠신가요? 귀리, 사과, 쌍화차까지 어떤 음식이랑 짝꿍이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에 놀랬거든요. 정읍하면은 이렇게
그 한우도 유명하지만 내장산 걸으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출출할 때는 이렇게 단풍 미락으로 올 가을 제대로 맛보고 가면 최고 최고. 정읍의 감성과 향수를 담은 단풍 미락. 올가을 단풍철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정읍으로 떠나보세요. 네, 정말 맛도 맛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로 이런 근사한 한 끼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 가을은 단풍 절정 시기가 평년보다 조금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내장산 단풍은 다음 달 6일쯤 절정을 맞는다고 하니까요. 이 단풍 미락으로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단풍 여행 정읍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전라도의 자랑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전라도에 살면서 이 따뜻한 정이나 인심을 느껴본 기억이 있다면 그런 에피소드 오늘 생방송 뷰와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옛말에 보면요.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은 결혼 안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전라도 사람과 결혼한 경상도 분이 계시면 아마 배우자가 전라도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라도의 자랑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 전시회 소식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주 역사박물관이 선보이는 전라도 천년 특별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희 전주 역사박물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전라도 정도 천년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올해 초부터 해서. 그런데 정확히 언제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전라도 천년의 역사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천년이 돼서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내일은 큰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고려 이제 현종 9년에 그러니까 서기현도라면 1018년이에요. 그때 전주 권역이 이제 강남도였고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이 해양도였는데 이걸 합쳐서 전라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그런 지 1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여러 도가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 도 중에 전라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도가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아주 늦춰 잡아도 100년 이상 빠르고 이제 이름을 경상도라고 정확히 붙인 것으로 따지면 한 3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게 이제 전라도 도제 출범이 굉장히 빨랐다. 그러니까 한 지역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온 곳이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1000년을 살았으니까 네. 지금 1000년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 1000년을 좀 기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 하는 거죠, 지금 올해를. 전라도가 100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네. 또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라도 천년 특별전의 제목이 오지고 푸진 전북이라고요. 네. 어떤 전시회인가요? 이제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해서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이 전시는 이제 전주 역사박물관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라북도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가 있어요. 40여 개 기관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모여서 협의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해마다 연합전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이 이제 올해가 전라도 천년이니까 그 특별전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저희가 그 전라도의 어떤 역사문화적 특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어떻게 이제 탄생이 됐고 우선 그리고 그 천년 역사의 특징이 뭔가 이것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풍요라든지 또 왕도라든지 또 이제 국난 극복에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네. 그리고 우리 땅을 보면 좀 변혁적인 성격이 강해요. 보통 저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항이죠. 네. 풍요의 도시.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이 지금 전라북도의 중심이었다. 전라 천년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전시를 좀 꾸리고 있는 거죠.
네, 오지고 푸진 전북이라는 말에서 네. 정말 풍성하게 볼거리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라도의 100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라도 탄생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혹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게 천년 됐다는 것은 고려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고려사하고 고려사저로인데 고려사 지리지편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책이 귀해서 네. 그건 이미지로만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 막 넘어가면 이제 조선 초에 아주 중요한 지리서인 신증 동구여직승남이라고 국가에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비롯해서 이제 그 뒤에 여러 읍지나 뭐 이런 지리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고 또 지도도 전시하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 탄생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미리 들었었는데 전라도 하면 후백제의 왕도이기도 하고 또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라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왕도라는 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라도의 특징을 논한다면 네. 이제 뭔가 왕의 기운을 서린 곳, 왕의 기운이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그래서 많은 견제를 받았던 곳.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붙이느냐 하는 건데 이번 전시에서는 뭐 왕의 기운을 지닌 왕제를 지닌 곳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이제 그 역사적인 근거가 금방 말씀하신 후백제의 왕도였었고 네. 또 조선 왕조의 이제 발상지가 이 전주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전주는 이제 그런 왕의 기운을 지닌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조금 얘기를 덧붙이면 네. 이제 아는 분들이 이게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네.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왕조의 발상지냐? 저 영흥 함흥이라면 몰라도 네. 이런 의문들을 왜일까요? 가지는데 이게 지금 개념으로는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왕조의 발상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조선을 창업한 건 태조 이성계지만 네. 태조만의 힘으로 조선을 창업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시조부터 그 선조들이 덕을 쌓고 쌓아서 그렇게 해서 태조대의 새 왕조를 창업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네. 그 선조들이 살았던 전주가 당연히 이제 조선 왕조의 발상지가 되죠. 저 동북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왕조의 발상지가 두 곳이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뭔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로얄 시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뭔가 왕의 기운을 지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전라도가 왕의 기운을 지닌 왕제의 땅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샘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과거 전라도는 조선 제1의 곡창지대로도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으로 이 전라도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유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역사도 그렇고 이제 유물도 그렇고 아까 왕도라는 것도 결국은 여기가 이제 풍요의 땅이니까 그게 기반이 되는 거고 경제적인 게 되는 거고 또 농경과 관련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 김제 농경문화박물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농경과 관련된 뭐 자료들이라든지 또 이번에 저희는 이제 도량형을 말이나 되나 근데 옛날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잡이도 있는 말도 있고 또 사다리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듯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뭔가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또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금은 뭐 한가마하면 다 80kg지만 네. 그게 또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농경 문화와 관련된 유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전라도가 풍요의 고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그 덕분에 전라도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유물도 당연히 전시가 되어 있겠죠. 이번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의 특질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창암 선생의 그 글씨도 아주 그 독특한 글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또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쓰셨더라고 이렇게 공깃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공깃굴에 살았다는 얘기도 되고 네. 또 뭐南국 선생이 포도 그림 잘 그렸다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이제 고려청자 우리 고려청자 양대 생산지가 전라도니까 전북 부안, 네. 전남 강진이니까 부안에 그 청자박물관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청자를 가져와서 또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것들을 또 많이 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의 중심인 전주의 이야기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죠.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뭐냐면 이게 풍남문 보면은 밖에는 풍남문이라고 편하게 걸렸고 안쪽은 호남 제일성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호남의 수부 으뜸도시라는 건데 이제 조선시대 전라 가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편액을 탁 보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전북대 박물관에 네. 아주 오래전에 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탁 보내는 걸 전시를 해서 그 이제 호남 제일성 편액이 얼마나 큰 건지 3m 38cm나 돼요. 그렇게 큰 걸 바로 볼 수 있고 또 거기 보면 그 전라도 그 호남 방백이라고 말이죠. 그 낙관도 있고 네. 그 서기순 낙관도 있고 그래서 전라 천년의 중심이 전주고 그 중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호남 제일성 편액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이번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또 남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서 네.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역사박물관 외에도 이 도내 곳곳에서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박물관 옆에 국립전주박물관이죠. 거기서 고려 청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 전남 강진 청자하고 부안 청자를 비교해서 전시하니까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그리고 또 도립미술관에서 또 전시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10월 26일 날은 학술대회도 있고 여러 지금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죠. 내일 당장 기념식이 있고. 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 전라도가 1000년이 됐으니까 내일은 정말 이 축제 한마당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 1000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장님 말씀 듣고 내일 전시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전라도 천년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라도 천년 특별전 12월 9일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꼭 가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소식은 올가을 다이어트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야, 이 공활한 가을 하늘처럼 제 배도 항상 공활하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그래도 아무리 가을이라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하면서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누가 이 배를 만족시켜줄 수 없을까요? 굶지 않고 하는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은 다이어트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요? 푸드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쉽게 질리더라고요. 그냥 독소 빼준다 해서 레몬 딕토스 다이어트 한번 해봤어요. 굶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삼겹살 다이어트도 해보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네, 많이 해봤어요. 누구나 다 해봤을 다이어트. 현대인들이 많이 해본 다이어트라면 무조건 굶기,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꼽았습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운동 및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꼽고 있었지만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긴가?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팔다리를 절로 움직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 소리, 지칠 수 없게 하는 기합 소리가 쩌렁쩌렁, 열기 가득한 줌바 댄스 현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질 것 같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격렬한 운동 후 꿀맛 같은 휴식 시간, 타는 목마름을 달래야 할 이때 이분들이 들이키는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유, 나도 우유 CF 찍은 줄 알았네. 아우, 땀도 많이 흘리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지금 쉬는 시간이잖아요. 물을 드셔야지 우유를 드시는 거예요? 저는 물도 많이 먹지만 우유도 항상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를 항상 먹었거든요. 갈증이 심할 텐데 물도 아니고 우유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운동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기름기 적은 살코기, 계란만큼 우유와 유제품을 꼽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우유를 마시면서 건강도 챙겼고 살도 빼면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우유가 최고네요. 우유가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우유를 먹고 건강한 미인이 됩시다. 건강미인이란 말에 솔깃 저도 진하게 한 잔 드링킹. 아무리 넉한 운동을 해도 중간중간에 우유를 마셔서 그런지 진짜 숨을 좀 못 준다는 것 같고 더욱더 기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 준다 기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죠. 아시죠? 줌바 댄스 현장에서 확인한 최고의 다이어트 음료는 우유. 그런데 이 우유가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랍니다. 우유의 밀크와 다이어트를 합쳐서 만들어진 밀크어트. 우유로 하는 다이어트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필수 식품으로 어른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우유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밀크워트를 하는 경우에는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우유를 보충함으로써 우리가 다이어트 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하는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또 우유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우유 사실 한 컵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의 3분의 1이 채워진다고 하죠. 우유 100g당 함유된 성분을 보면 유단백과 유지방은 물론이고 칼슘과 인, 철과 비타민이 함유돼 있어 완전 식품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 우유에 함유된 유지방 때문일 텐데요. 이 유지방이 체내 불필요한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우유의 영양소 성분 중에 대표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단백질과 그리고 칼슘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칼슘의 효능으로 보자면 지방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고요. 소장에서 지방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대사증후군 위험 요소에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지방도 감소시키고 허리둘레도 줄어드는 데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줄었다는데요. 복부 비만도가 최대 30%나 감소했다네요. 우유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 우유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만 환자나 다이어트 환자인 경우에는 몸속에 어혈이나 담음 또는 습담이라는 이러한 노폐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유는 신진대사율을 높여주고 기초대사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어혈이나 담음, 습담 등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줌과 동시에 기력 저하나 기운이 소진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를 이용한 다른 요리 방법, 다른 다이어트 방법 뭐 없을까요? 있다는데. 굶지 않고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밀크워트에서 찾아봅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우유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우유 하나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어가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배가 고프답니다. 어떻게 우유를 이용한 다른 요리 같은 거 없을까요? 우유를 이용해서 집에서 쉽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 카레 그리고 요거트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샐러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닭가슴살 우유 커리의 재료는 이름 그대로 우유와 닭가슴살이 주 재료입니다. 닭가슴살을 우유에 담궈 잡내를 없애는 동안 쌀에 물 대신 우유를 넣어 밥을 짓습니다. 각종 채소를 예쁘게 썰고 우유에서 건져낸 닭가슴살도 썰어 밑간을 해두고요. 우유에 고체 커리를 풀어 끓이는 동안 썰어두었던 닭가슴살을 볶고 채소도 같이 볶습니다. 잘 볶아진 재료들을 우유 카레에 넣어 끓이면 이렇게 되직한 질감이 되는데요. 다 끓인 카레 소스에 우유로 지은 밥 한 덩이만 얹으면 닭가슴살 우유 카레 완성! 이번엔 유제품이죠. 요거트에 달콤한 꿀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 상큼한 맛을 위해 있는 힘껏 추가로 바질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시는 허브를 약간 넣으셔도 소금을 따로 안 넣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요거트 드레싱을 뿌려주면 끝! 밀크워트 대표 음식으로 한상 차려졌네요. 자, 먼저 샐러드부터 먹어보는 게 좋겠죠? 네. 부족한 섬유소는 채소로 보충이 되겠죠? 우유, 요거트로 맛을 낸
이 샐러드 과연 어떨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새콤한 요거트 드레싱을 버무린 싱싱하고 건강한 맛. 요거트 드레싱? 아무 상큼해. 하세요. 샐러드 너무 싫어했는데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요거트 쿱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라면 닭가슴살 우유 카레는 메인 요리겠죠? 우선 향은 일반 카레 향과 뭔가 우유의 고소함이 더해진 듯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맛은? 훨씬 고소하네요. 그렇죠. 아 진짜로 그 평소에 커리를 먹었을 때 이 향이 탁 꽂혔다면 이거는 그 우유의 고소함이 더 꽂히는 것 같아요. 예. 크리미한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더 알차요. 그리고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먹었을 때. 또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살찔 텐데. 여러분 밀크어트라지만 과식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현명한 다이어트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쌤, 제가 굉장히 메이크업이라는 가면에 묻어두었던 제 민낯을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뭘 자꾸 쉐끼쉐끼 섞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려고 하시는데 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우유팩이에요. 실제로 우유를 넣은 팩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유 자체가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 피부를 톤업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팩을 하시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우유 꿀팩. 다이어트로 지친 피부 관리에 딱이랍니다. 밀가루에 꿀을 넣고 우유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언뜻 보니 핫케이크 반죽 같지만 오늘은 피부에게 양보하는 걸로. 발라보고 그 효과를 제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얹어주세요. 가리고 싶어요. 발라드릴게요. 붓으로 살짝 발라도 충분하지만 다음엔 제가 집에서 직접 되직하게 흠뻑 발라볼 생각입니다. 바르자마자 촉촉해지는 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얹어보면 알거든요. 잠시 후 황골탈퇴한 박지선 공개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여러분 우유팩을 했더니 확실히 톤도 밝아진 것 같고 이렇게 부들부들해진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우유와 밀가루와 꿀로 이렇게 피부 미인 돼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 오늘 우유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피부까지 챙겼답니다. 키가 크고 살이 되는 우유가 피가 되고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유로 하는 밀크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같이 해보시자고요. 우유 없는 세상은 네, 우유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유를 좋아하는 저에게도 다시 한번 다이어트의 기회가 온 게 아닐까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유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법도 소개가 됐는데요. 카레와 그리고 샐러드였죠.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가을 정말 우유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에는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취미생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삶의 스트레스는 덜어주고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취미생활 열전 만나보시죠. 기약 없는 퇴근을 기다리며 너덜너덜해지는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 이젠 나를 위한 취미생활을 갖자. 응? 마음 먹고 시작한 취미인데 이것 때문에 주말이 너무 기다려져요. 동호회 활동할 생각을 하니까 일도 잘 되고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잘 고른 취미생활 하나에 인생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집과 직장을 오가는 치열한 삶에 포기해야만 했던 나 자신을 찾을 차례. 일도 하고 내 생활도 즐기는 워라밸 시대. 일상생활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 직장인 취미생활 백서 개봉 박두. 2018년 탄생한 신조어 워라밸. 여가 시간을 우선시하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말인데 월급 많이 주고 정식 퇴근하는 게 자유 시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제일 좋죠.
예전엔 독서, 음악 듣기, 영화 감상 등 특색 없는 일반적인 취미 활동들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소확행을 꿈꾸는 요즘 직장인들이 선택한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 댄스 연습실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 오, 너도 나도 등장. 편한 신발과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풀고 있는데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20, 30대 직장인들이 모이는 어떤 스윙 댄스 동호회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윙 댄스를 추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920년대 흑인들의 춤으로 시작해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인 스윙 댄스. 스윙 재즈 음악에 맞춰 남녀가 함께 호흡을 맞춰 출 수 있어 최근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취미 활동 중 하나라고. 원투도 못 맞추는 박치들도 뻣뻣 웨이브밖에 안 되는 몸치들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스윙 댄스. 저도 처음에는 어려울까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막상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쉽고 재밌어서 이렇게 꾸준히 즐기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밟아보는 스텝에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만 좌절은 NO. 나노 단위로 지켜보는 매 눈을 가진 선생님의 지도에 몸은 점점 깃털처럼 가벼워질지니 취미 생활의 스트레스가 웬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만의 소울을 담아 흘러나오는 음악에 스텝을 밟아보는 사람들. 정말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랑 춤추는 게 많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매주 패턴이랑 스텝 배우면서 빨리 느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움에는 늘 복습이 중요한 법. 소셜 댄스 시간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패턴과 스텝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어색했던 몸짓도 반복된 연습의 실력도 나날이 업. 신나는 재즈 음악에 또래 친구들과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것이 바로 스윙 댄스의 매력. 땀나버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스윙 재즈라는 음악에 춤을 추는데 그런 새로운 음악에 춤을 춘다는 것도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스윙 댄스의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느낌 낭낭한 이곳.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코끝을 스치는 기분 좋은 향기로움이 가득하다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평일의 끝. 우리들만의 아지트에서 기분 좋은 취미 생활이 시작된다. 한 달 동안 커피의 문화나 추출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곳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는 모임입니다. 제가 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커피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커피를 사실 배울 수 있는 데는 많지만 뭔가 조금 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려고 버릇처럼 마시던 커피를 취미로 즐긴다니. 커피의 색다른 유혹에 홀린 듯 모여든 사람들. 제가 원래도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회사 끝나고 저녁 시간을 통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만나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학생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짧게 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번에 커피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아니다. 품종 등 커피에 대한 이해는 기본.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 입자 굵기가 적절하고 원두가 신선하고 추출하기 직전에 분쇄를 해서 무려 온도만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내려 드시면 어느 정도 커피의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커피가 돼요. 오가는 커피잔 속에 싹 트는 우정인가. 끝없이 들어가는 알싸한 커피 맛에 오늘 밤잠 다 잤다 싶지만 이것이 바로 이들이 불금을 즐기는 방법. 그 정도 되면 일반 커피숍에 갔을 때 이게 맛있는 커피인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이제 알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원두를 이제 한꺼번에 내려서 맛을 비교해 가면서 먹었을 때 아, 내가 원하던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커피를 마실 줄만 알았지 만드는 방법은 1도 몰랐던 이들이 한 달간의 클래스로 반 전문가가 됐다. 당도, 진하기 등
100% 나만을 위한 시그니처 커피도 뚝딱 만들어낼 정도의 실력으로 성장했으니 이건 취미가 아니라 거의 제2의 직업 수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없었던 뭐 메뉴, 카페 모카나 라떼 이런 걸 머신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에스프레소 관련된 메뉴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전에 여기 와서 콤파니아라는 에스프레소 메뉴를 만들어서 먹어봤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비록 취미였지만 그 끝엔 일일 카페 운영이 기다리고 있다. 대략 한 60명 정도 될 것 같은 디저트. 에스프레소를 뭐뭐랑 체바로 내려봤는데 요 원두 2개를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 회의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내 착각인가?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 회의는 처음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보람되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지만 말고 저희처럼 커피를 만들어보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번엔 못다 한 꿈을 이뤄보자. 뮤지컬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무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모였다. 프로도 아마추어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들의 뮤지컬 도전기. 늘 꿈만 꾸다가 이렇게 직접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제 인생에 뮤지컬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꿈만 같아요. 일주일에 이틀, 총 3개월간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 직접 공연까지 한다는 이들. 신데렐라도 아니고 6시 땡 퇴근 후부터 제2의 삶이 시작된다.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사람들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삶에 또 원동력이 생기고요. 네, 무대를 통해서 내 꿈을 또 실현시킬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춤배, 축시, 춤배, 건배. 그냥 가운데로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돼요. 여기 쑥빵, 짬, 쑥빵, 버벅, 생기. 직장인 분들이 사실 직장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또 전공으로 하는 일들이 다르게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또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난생 처음인 이들을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선생님의 코치는 필수. 기회야.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붙여서 정확하게 끌어줘야 돼. 기회야 다시 시작할 거야. 야 하고 끊겨야 돼요. 퇴근 후 지칠 법도 한데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가는데 몰입하는 사람들. 영화 브라더라는 내용을 각색을 해서요. 형제가 돌아오는 안동 이씨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대사 양이 있으니까 그걸 외워야 한다는 조금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잘 안 돼요. 생각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이쪽으로 당길게요. 이쪽으로 당길게요. 저 사람은 너희 십천숙모다. 홍시 익으면 꼭 나 그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끼를 꼭꼭 숨기고 있었을까? 뮤지컬이 처음이란 말이 믿기지 않는다. 다양한 배역을 맡아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취미는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좋은 공연도 무대에 올리고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아직 꿈만 꾸고 있나요? 이제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꿈을 이루면서 좋은 인연도 얻는 1+1의 행복! 누리세요! 빡빡한 직장 생활에 지친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자 무료한 일상에 회의를 느낀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취미. 퇴근 후의 휴식보다 더 달콤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취미 생활을 찾아 지금 당장 집 밖으로, 회사 밖으로 나가볼까? 네, 사실 퇴근하고 나면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즐겁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채워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전라도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떤 자랑들을 해주셨을까요? 네, 자랑거리 첫 번째 문자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90님, 전라북도 김제에는 아주 멋지고 큰 용 2마리가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네. 네.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밤에 보니까 정말 더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중국에 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용 하면 또 중국 생각이 날 수 중국 있지만 가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김제의 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웅장하고 멋지다는 맞아요. 소리였는데요. 아마 네. 지평선 축제 때 가셔서 사진 찍어 오신 게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놓쳤네요. 네, 가까운 좋아하는 분들이랑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산책 나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큰 용처럼 저희도 비상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비상은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15님, 전라도 하면 맛, 멋기. 네, 내일 용진 도계마을에서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위한 한마당 잔치가 열린답니다. 네. 오, 한마당 잔치에 먹거리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내일이라고 하니까 전라도의 1000번째 생일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연 거 아닐까 싶은데 네. 또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전라도 오니까 어떤 게 좋아? 물어보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네, 아마 내일도 전라도를 자랑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도 함께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9991님. 네. 요즘 유행하는 핑크 뮬리가 있는 남원 신생마을.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가까이 있다는 게 이 전라도의 자랑 아닐까요? 저게 맞습니다. 핑크 뮬리군요. 네, 몇 년 전부터 핑크 뮬리가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좀 뭘 좀 아는 사람들의 SNS에는 저렇게 핑크 뮬리와 함께한 사진 한 장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뭘 좀 아는 사람인 건지 저도 지난주에 다른 지역의 핑크 뮬리를 보고 왔는데 이번 가을에는 남원의 핑크 뮬리 군락지에 가서 그 핑크 뮬리 구경에 정점을 찍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멀리 제주도나 다른 곳 가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8834님.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로 어르신들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건강밥상, 로컬 푸드 뷔페가 있는 전라도를 자랑합니다. 네. 야, 저게 몇 가지 요리인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얼추 봐도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굉장히 유명한 분에게 이 지리산 근처에 민박집을 갔다가 네. 5,000원만 냈는데 반찬이 20가지가 넘는 그런 오. 밥상을 받아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라도의 자랑, 맛, 먹거리라고 했었는데 정말 향토 음식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풍성하고 즐거운 이 1000번째 생일을 함께 만끽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27 하나님, 매년 말이면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 얼굴 없는 천사, 전라도의 자랑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길, 저기 전주시 노송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송동에 천사 마을이 조성됐다고 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분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 네. 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맞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고운 천사님이 항상 계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생방송뷰 전라도의 자랑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9991님, 8834님, 927하나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주말이 가까워오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 소식이 풍성합니다. 내일 진안에서는 홍삼축제가 열리고요. 또 금요일에는 정읍사 문화제, 또 남원의 흥보제의 막이 오릅니다. 네, 부안 변산 해수욕장에서는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이 노을 축제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생방송뷰는 전라도 천년 특집 방송 관계로 저희는 방송하지 않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